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레버쿠젠에게 3대 0패, 라치오에게 1대 0패한 바이에른은 보훔에게도 2대 3으로 패했습니다. 보훔에겐 7대 0으로 1차전을 이긴 후 이기에 충격은 더 컸습니다. 바이에른이 마지막으로 3연패를 당한 것은 9년 전 펩 과르디올라 전 감독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네는 이미 챔피언이었기 때문에 시즌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상황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한 점차로 뒤처져 있으며 현재 리그 선두 레버쿠젠에겐 8점이나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바이에른과 투엘은 12년 만에 타이틀 없이 첫 시즌을 보내게 됐다고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전반 14분 무시알라의 선제골이 나왔으나 경기장에 테니스공의 난입으로 보훔은 전환점을 맞아 31분과 43분에 득점에 역전을 했습니다. 이후 마즈라위 교체로 들어온 우파메카노는 라치오전에 이어 또다시 퇴장을 당하며 한 골을 헌납했습니다. 전반의 기회를 한 차례 놓친 해리케인은 86분에 한 골을 따라잡았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독일 축구 경기가 중단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독일 프로축구의 외국인 투자로 인한 분노 표출입니다. 테니스공, 금색 초콜릿 동전, 사과 등을 경기장에 던지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팬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리그의 미래 수익 지분을 사모펀드 투자자에게 매각하려는 계획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잠재적 인수자인 블랙스톤이 협상을 중단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캠페인이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CVC 캐피털 파트너스라는 유력한 후보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 방해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독일 언론 평가를 보면 오늘의 최고의 선수는 자말 무시알라이고 득점한 케인도 5점대를 맴도네요. 김민재는 초반 20분간은 침착하게 중앙 수비수로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도 주변 상황에 휘말려 불안감을 느꼈고 천천히 회복했습니다. 보훔의 압박에 밀렸고 루시오 스타일로 상대 진영으로 드리블을 유도했습니다. 첫 골을 실점할 때 너무 앞으로 나아갔고 뒤에 너무 많은 공간을 남겼습니다. 동료들과의 호흡이 좋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대 리흐트와의 호흡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압박감 속에서 게임을 구축하는 데는 확실히 좋지 않습니다. 1대1 점수가 나오기 전에는 거칠게 수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수비에서 안정감을 주지 못했고 아마추어적인 태클이 돋보였습니다. 데리흐트와 나란히 중앙 수비에 나섰습니다. 수비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1대1 수비가 많았습니다. 전반 43분 아사노를 상대로 좋은 블록을 펼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약했습니다. 그리고 59분에 옐로카드를 받았습니다. 한국 선수는 부분적으로 괜찮은 경기를 펼쳤고 대부분 세심하게 수비했으며 빌드업 플레이에서 몇 가지 영리한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보훔에게 동점골을 허용했을 때 좀 더 잘 달려서 골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후반전에는 팀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영향을 받았지만 골라인 직전에서 매우 중요한 선방을 한 번 해냈습니다. 8일 만에 세 번째 패배를 당한 FC 바이에른의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돼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조슈아 키미히와 졸트로우 보조코치는 라커룸으로 가는 길에 충돌의 언쟁을 벌이며 재킷을 잡아당겼습니다. 주장이자 골키퍼인 마누엘 노이어가 개입하여 중재하고 나서야 잠잠해졌습니다. 투엘 감독은 기회를 마무리하지 못한 아쉬움과 우승에 대한 희망을 얘기합니다. 패배는 불공평했고 많은 것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우리는 XG 값이 3.4였습니다. 우리는 6번의 최고 수준의 기회를 가졌고 경기를 완전히 지배했지만 갑자기 뒤처졌습니다. 끝까지 시도를 멈추지 않았죠. 그 후 우리는 오랫동안 수적으로 열세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오늘 패배는 지난 두 번의 패배와는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과분한 패배였습니다. 매번 패배할 때마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매너가 결정적인데 오늘은 괜찮았어요. 라치오와의 후반전과 레버쿠젠과의 패배에서 90분이 길었던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머피의 법칙처럼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경기에서 패한 후 우리는 충분한 최고 수준의 기회를 만들어냈고 적절한 선수들을 배치했습니다. 해리케인의 기회는 2대0 승리를 위한 초기 결정 요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경기 중단 후 우리는 약간의 긴장감을 잃었거나 보움이 휴식 시간을 이용해 스스로를 흔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는 오늘 레버쿠젠과 로마에서와는 다른 경기를 펼쳤습니다.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았고 믿음을 잃지 않았지만 의도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매우 씁쓸합니다. 실제로 오늘 그에게 최대 30분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보이가 부상을 입었고 마즈라위가 부상을 입었고 라이트백 포지션에 대한 우리의 마지막 선택은 우파메카노였습니다. 초반 옐로 카드로 조금 힘들었지만 그 이후 아주 좋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펀치가 아닌 점프 동작으로 몸을 벌린 것이죠. 빠르게 페널티가 결정되었습니다. 거의 정상적인 동작처럼 보입니다. 팔꿈치를 높이 들고 다른 한쪽이 뛰어들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믿고 보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유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은 우리가 궤도에 오르는 것입니다. 레온 고레츠카는 끝나지 않을 공포영화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끝나지 않을 공포영화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우리가 게임에 잘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분으로 제한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 명 적은 인원으로 모든 것을 시도했으니 그걸 탓할 수는 없죠. 결국은 개개인의 실수이고 그 실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지금은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팬들은 좋은 스쿼드로 승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화가 많이 났습니다. 투엘은 확실히 실수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팀에서 고통받는 사람은 투엘 뿐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바이에른에서 이런 경우는 없었고 여름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감독도 이 팀에서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투엘이 최근 몇 년간의 부실한 선수단 구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은 씁쓸하기만 합니다. 오늘 경기의 승패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한 한 빨리 무언가가 일어나야 합니다. 투엘에 대해 너무 호의적으로 말씀하시는군요. 지금 상황에 추포가 테를 대신해 경기를 치르는 게 맞나요? 추포의 경기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투엘은 너무 얇고 밸런스가 좋지 않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상황을 고려하면 바이에른은 보움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자질과 뛰어난 선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키미, 케인, 무시알라, 김민재, 산체스, 데리우트 같은 선수들이 나쁜 선수인가요? 아니면 감독 탓인가요? 바이에른의 선수단은 모든 감독에게 꿈의 팀입니다. 해리 케인은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한 명이고 많은 선수들과 김민재는 대부분 세계 최고의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투엘이 그들을 파괴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키미이가 바이에른 팀의 골칫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키미이는 이전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겔스만 시절부터 나빴고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미드필더를 지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문제의 일부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